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례되는 말을 하시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사연자분은 많이 속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 누가 비교하는 말을 듣고 친정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싶을까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게 죄라면 죄겠죠.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저는 결혼을 하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로 인해서요. 친정에 대해 험담은 기본이었고 나중엔 아예 대놓고 제게 친정 부모님이 제 친부모님이 맞냐고까지 하셨던 분이었죠. 그것도 사사건건 남의 집 며느리들 집안들과 비교를 하면서 말이지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니네 엄마 친엄마 맞니? 만일 친엄마가 맞다면 너는 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어? 사위 생일을 한번 차려주시길 하나, 명절이라고 좋은 선물을 사돈댁에 한번 보내시길 하나, 하다못해 김치 한 통을 담궈주시길 하나. 너 혹시 니네 집에서 내놓은 자식 아니니? 남들 친정 엄마들은 딸한테 뭐 줄 거 없나, 뭐 해줄 거 없나 하고 안달이라는데 참 부모복 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가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사니까 우리 아들까지 사위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 아니야? 계모도 아니고. 참 나는 그 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해. 제 얼굴만 보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없는 집인 건 맞았고 여유롭지 못해 삶에 허덕여서 저나 남편에게 신경 쓰지 못하셨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키워주셨고 결혼까지 한 마당에 꼭 부모님의 덕을 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한 것이 죄가 될까요? 저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다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친엄마 맞으세요. 어머니가 그 사람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것처럼 저희 엄마도 그렇게 저 낳으셨어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등골 빠지게 일하시면서 저를 돌봐주셨고요. 사회생을 못 챙겨준 거 어머니 입장에서 섭섭하셨나 본데요. 제가 잘 차려줬고 그럼 어머니야말로 며느리 생일상 한번 차려줘 보셨나요? 다른 집안 엄마들은 결혼한 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신경 안 써주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서 다행이라고요. 만일 저희들을 챙겨주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용돈 드려야 할 텐데 아예 저희 앞에 나타나질 않으시니 돈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고요. 제가 이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걸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지 아예 서로 간에 소통조차 없네요. 이렇게 저도 저희 부모님 험담하면 어머니 마음이 좀 나아지세요?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그런 유치한 트집 잡아가며 빙빙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며느리 그리고 친정 부모님 가지질 못해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면목 없어서 앞으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어머니도 속상하실 일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네 엄마, 네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싸돈, 바깥싸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니 항상 그게 불만이셨던가 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딸내미 좋은 사이에게 시집을 보냈으면 정성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고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의 집안은 사위의 집안보다 아래다라고 하대를 하시는 거였죠. 맛이라도 보라고 김치 한 통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시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흙을 밟고 사실지언데 어찌 팥조가리 한번 사돈집에 올려주는 법이 없냐고 한탄을 하시는 분이었죠. 더 심각하게 여기시고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절절매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없는 집 주제에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명절에 선물 한번 올리는 법 없고 며느리 예쁘게 봐달라는 부탁 전화나
어디 불편하신 곳 없냐는 안부 전화 한번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였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보다 연세도 더 많으신데 어떻게 그리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의 불만은 보잘것없는 친정을 가진 제가 감히 남편같이 근사한 사람을 만났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게다가 아내만 알고 사랑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거든요. 시어머니의 이런 억지스러움을 잘 알았던 남편은 제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와 만남 자체를 줄였었지만 저는 그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없이 사는 부모라, 그리고 배우지 못한 부모라, 무식해서 사돈댁에 어떻게 해야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며느리인 저니까 제가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면 될수록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더 안 입고 왔나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나나 보더라고요. 결국 결혼 3년 만에 저는 시댁에는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가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뒤 사이가 그리 되자 남편에게 미안하긴 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저도 제 부모님 욕을 그리 해대는데 참을 수가 없더군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게 미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안해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키워줬고 공부시켜 주었으면 되었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린 딸에게 뭘 더 해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꼭 내보여야 하고 사돈되게 굽신거려야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각자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본인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저희 부모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혼 초에는 반찬부터 남편의 안부, 시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셨던 분들이었죠. 그 잘나디 잘난 집구석에 딸을 시집 보내놓았으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우리 딸이 혹시 무시나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라도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해야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요. 아마 남편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한껏 자세를 낮춰 시댁에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요. 하다못해 남편이 집에 가면 안방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았겠습니까? 노부부가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있고 사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의 남편과 함께 방문을 한 날 남편이 부모님께 그러더군요. 사위고 이제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으니 제발 애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잘만 대해주려고 하시면 불편해서 처가에는 방문 못할 것 같다고요. 너무 죄송해서요. 사랑스럽고 현명한 따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니 좀 편안하게 대해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부모님들 마음이라도 편하시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해드리자 하니 남편은 제게 그랬습니다. 불편한 사위, 어려운 사돈은 되고 싶지 않아. 나나 우리 집이 뭐라고 저렇게 한껏 자세를 낮추셔야 하나. 당신 하나로 충분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드리고 보살펴드려야 하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은 내가 더 잘 알아. 해도 안 해도 꼬투리를 잡으실 게 뻔한데 이왕 그런 말 들을 거면 안 하고 듣는 게 낫지.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게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내 어머니니까 남들 눈엔 어떻게 비춰줘도 내게는 단 한 분뿐인 어머니니까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참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면이 있으시지. 그 점은 항상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거 확실하게 알아줘. 나한테 있어서는 당신이 최우선이고 1순위야. 시어머니가 주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고단하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도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최고조로 올라올 때쯤 서방님이 결혼을 하셔서 제게는 동서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동서의 친정하고도 비교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치욕적이라 남편에게는 차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략 감으로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흡족한 사돈과 불만 가득한 사돈이 둘 다 있으니 비교를 하면서 또 저를 얼마나 잡아대셨겠어요.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동서 친정은 좀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와 제가 있는 앞에서 그러셨어요. 동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제야 급이 맞는 집안과 사돈지간을 맺게 되었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급이 맞는 사람들과 사돈지간이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하는데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품격 떨어지는 저는 잠시 나가 떨어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었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저는 시댁을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설에 방문을 드리면 추석에는 방문을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들을 출산했던 해에는 아예 시댁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 가지 않으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점점 멀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당신만이라도 그리 행동하지 말아달라 하니 동생 부부 내외가 있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죠. 그렇게 한 5년 정도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길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은 전화를 피했었는데 그래도 왜 제게 전화를 하는 것일까 궁금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1년가야 많이 봤자 한두 번 봐오던 동서 이야기를 제게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이제야 급이 맞다고 칭찬을 했던 그 동서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헛헛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것인가? 잘난 시댁에서는 못난 며느리도 잘난 며느리도 결국에 험담거리밖에 안 되는 것인가? 자주는 아니셨지만 가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서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시는데 참 얼굴도 두꺼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게 전하셨죠. 걔들 결국에 이혼한단다. 나도 그냥 이혼하라고 했어. 아주 대찬성이라고. 누가 이혼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뜯어 말릴 줄 알았나 보지? 잘나도 어쩜 그렇게 잘났는지 한 번을 지지 않아. 뭐 고생 안 하고 잘한 애라서 겁나는 게 없다 이거지. 이혼시키고 순종적이고 참한 아가씨랑 다시 결혼시킬 생각이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거 후회하게끔 꼭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지 일해야 한다고 애도 안 낳고 바쁘다고 지 서방 밥 한번 차려주지 않았던 마누라 주제에 아주 지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지들 이혼하는 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 내가 이혼을 종용했고 나 때문에 질려서 이혼하는 거니까 아들 끼고 살라고 학담을 하더라고.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시어머니한테 바득바득 우기면서 대드는데 참 사람 겪어보기 전에는 겉만 보고 모르는 거더라. 암튼 내가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하겠니? 남들한텐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첫째 며느리한테밖에 더 하겠어? 아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진 건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첫째야, 그런데 이번 주에 한번 안 올래? 내가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그래.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저희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제게 친엄마 맞냐고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 하며 엊그저께까지 험담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첫째야라고 부르시고 제게 위안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게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시고요. 급이 맞지 않는 며느리였고 모자라고 지 분수도 모르고 본인하다 꿰어내어 결혼한 그런 시건방진 사람이라고 하셨었는데 연세를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잊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란 자리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들 스스로 특권을 가지게 되나 봅니다. 상처를 줬어도 모욕을 줬어도 내가 잊으면 저들도 잊어야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말이죠. 동서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괴롭히셨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할는지. 게다가 착하기만 해서 고부 사이에 제대로 중재를 못한 서방님 탓도 분명히 있었겠죠.
남편과 제가 시댁 발길을 끊자 어쩔 수 없이 서방님은 더 효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감당하다가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판이 될 것 같아 서방님의 고충은 모른 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런 사달이 나고 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무턱대고 답변을 재촉하셨습니다. 답답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말에 틀린 말이 있니 없니? 걔가 이상한 애 맞지? 넌 내 편이지? 그리고 이번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와서 아범이랑 우리 손주랑 다 데리고 오도록 해. 그리고 내가 우리 손주 옷도 한 벌 사놓았어. 그 옷도 직접 입혀주고 싶어서 그래. 올 거지? 어머니는 참 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모든 며느리들을 밀어내기만 하시는지. 제가 어머니와 동서 사이를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니 누구 편을 들고 할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제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동서 입장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 제게 이런 전화 하시고 제게 속상한 마음 털어놓으시는 거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요. 전 오래전에 어머니 며느리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제게 이런 전화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드린 건 속상하실 테니까 그냥 이해를 해드리고자 하고 넘긴 거였는데 제게 편을 들어달라고 하고 동서를 함께 험담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이젠 좀 부담이 되네요. 전 다른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 먹고 뒤에서 남의 뒷담화를 한다는 게 급이 너무 떨어져 보이잖아요. 차라리 그이한테 전화하세요. 물론 그이도 들어줄래 만무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위로해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편협한 잣대를 조금만 여유롭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에 흡족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고 가끔은 서운하기도 하고 가끔은 느슨하게 행동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사사건건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오게끔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렇게 사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결국 혼자 되시고 외로워지고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하는 건 어머니세요. 며느리들 발 아래 두시려는 그런 마음 이제 그만두시고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모든 것이 쉬우신 분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며느리도 쉽게 만드시고 내 편을 들어야 하는 며느리도 쉽게 만드시는 분이죠. 도대체 왜 시어머니들은 턱없는 걸 바라시는 거죠? 미안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한마디 하면 어디 털이라도 난답니까?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 없지만 그냥 뻔뻔하게 제게 속상함을 토로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대단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대단하신 분이었으니 보잘것없는 제 친정 부모님들이 엎드려 절절매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잘난 집안이었고 잘난 아들이었으니 절까지 받고 싶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절대로 제게는 전화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 제가 감당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지만서도요.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서 서방님 또한 시댁에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을 한 뒤 시름에 빠져있는 서방님에게 얼른 여자를 만나 새장가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얼른 행복한 모습을 그 못된 동서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더군요. 남편과 서방님이 저희 집에서 술 한잔을 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둘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기센 엄마,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 밑에서 자란 두 아들. 큰아들은 결국 아내를 선택해 어머니를 떠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결국 엄마를 선택했지만 이혼을 한 뒤 결국엔 엄마를 떠나게 된 이 비극적인 두 사내들. 제가 시어머니와 연관이 될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 제발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방님이 또다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 동서와는 시어머니가 제발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미 틀렸고 제 마음도 시어머니에게서 떠난 지 오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포기를 하시겠죠. 자칭 똑똑하다 하시는 분이니 분명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번엔 성공을 하시겠죠. 2번이나 며느리들을 내모셨는데 3번째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